당신을 위한 오늘의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감자죠. 바로 국군 방첩사령부, 줄여서 방첩사 개편 논란입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저희 손에는 이 문제의 배경부터 핵심 쟁점, 그리고 이게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걸 아주 깊이 파고든 최신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개편안 도대체 뭐고 왜 추진되는 건가? 그리고 왜 한쪽에선 개혁이다, 다른 쪽에선 안보 자해다 이렇게까지 막 첨예하게 맞섰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그 핵심을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바로 시작하죠. 보고서를 보니까 논란의 시작이 대통령실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여기서 방첩사랑 충분히 얘기를 안 하고 주요 기능을 다른 데로 넘기기로 잠정 확정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갑작스럽다는 느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네, 그게 바로 핵심적인 우려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고서 분석을 보면요. 우선 국내 보안정책 수립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가고요. 아, 정책 수립은 정보본부로. 네. 그리고 보안 감사나 사고 조사 같은 거는 국방정보본부랑 각 군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특히 중요한 게 그 본격 수사 전에 현장에서 증거 확보하고 상황 파악하는 초기 단계 권한 있잖아요. 네네, 그 현장 조사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입건 전 현장 조사 같은 핵심 조사 권한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자료에서는 보안하고 조사가 빠진 방첩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해요. 기능이 너무 분산되면 유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기능이 그렇게 다 쪼개지는 거군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좀 강력하게 추진되는 걸까요?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보고서에서는요,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그 12.3 비상계엄 사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책성 조치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문책성. 네, 대통령실에서도 당시 상황 극복을 강조하면서 방첩사 개편 필요성에 국방부와 국정위가 공감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보고서는 동시에 특정 지휘관의 문제를 조직 전체 책임으로 돌리는 건 좀 과하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렇죠. 특히 당시 동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방첩사인데 여기에 연대 책임을 묻는 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치적인 맥락도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정치권 시각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 과거 민주당 쪽에서는 개혁을 주장했었다고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그랬습니다. 과거 민주당 국방안보 특별위원회 같은 곳에서는 방첩사의 기능을 좀 분리해야 한다. 그래서 국방부 산하 다른 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기능을 분리하자. 네, 보안, 방첩, 감찰 기능을 나눠서 정치 개입의 소지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런 논리였죠. 당시에 계엄의 불씨를 없애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기관의 성격 자체를 바꾸자는 거죠. 그런 기관 개혁 주장에 대한 반론은 그럼 어떤가요? 안보 자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격렬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이런 기능 분리가 방첩 활동의 그 본질적인 유기성 있잖아요. 그걸 전혀 이해 못한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한다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발상이다? 네. 방첩이라는 게 사실 정보 수집, 보안 유지, 그리고 수사 활동, 이게 다 하나로 묶여서 돌아가는 종합예술 같은 건데 이걸 쪼개버리면 각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그 전문 인력, 노하우,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아주 절박한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이어서 방첩사마저 약화시키는 게 특정 세력의 권력 사유화 시도 아니냐, 이런 날선 비판까지 제기된다고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결국 가장 걱정되는 지점은 역시 실제적인 안보 공백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보고서가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첫째로 군사 분야에 특화된 대북 휴민트, 그러니까 인적 정보망이 와해될 가능성입니다. 휴민트 약화. 네, 수십 년간 구축한 정보 자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둘째는 군 내부 간첩 색출 같은 방첩 수사의 전문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과거 기무사가 축소 개편됐을 때 관련 실적이 거의 없었던, 전무했던 전례를 들면서 이 우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아,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그런데 방위산업 기술 유출 문제도 심각하게 거론되던데요? 요즘 북한 해킹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 점도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북한 해킹 조직들이 한국의 방산 기업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군의 방첩 기능이 약화된다면 이건 뭐 해신 기술 유출을 막는 방어벽의 구멍이 뽕 뚫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보고서는 방산 기술 하나가 유출되면 우리 자녀들이 적보다 불리한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할 수도 있다. 이런 한 전문가의 경고를 인용하면서요. 이게 단순 정보 유출이 아니라 막대한 국부 유출이고 또 미래 안보에 큰 위협이라고 강조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군사 방첩 기능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우리 개편 방향이 국제적인 흐름과는 좀 어떤가요? 보고서가 주요국 사례를 비교 분석했는데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독일 같은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오히려 방첩 기능의 통합적 운영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아, 통합 운영이요? 우리는 나누는데? 그렇죠. 흩어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데 모아서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이라는 거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군사방첩청 MAD라고 부르는데 이걸 독립기관으로 국방부 산하에 둬서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9.11 테러 이후에 정보기관들 칸막이 없애고 협력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했거든요. 우리랑은 정반대 방향이네요. 네, 그렇죠. 헤리티지 재단 같은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도 한국 정보기관 역량 약화가 한미 정보동맹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보고서는 전합니다. 국내에서는 이게 과거 국정원 개혁 때랑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 소위 국정원 시즌2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다고요? 네, 보고서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과거 국정원 개혁 이후에 대북 정보 역량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꾸준히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번 방첩사 개편이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안보의 중요한 두 축, 그러니까 국정원이랑 방첩사가 연이어서 약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이번 방첩사 개편 논의는 표면적으로는 조직 효율화다, 정치 개입 차단이다, 이런 개혁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북정보망 약화라든지 방산기술 유출 위험 증대 같은 심각한 안보 공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네. 또 방첩 기능의 통합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국제적인 추세와도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일방적인 추진은 좀 멈추고 기능 유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법제화하고 또 초당적인 사회력 하늘을 먼저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이 방첩사 개편 논란의 복잡한 실타래를 조금이나마 함께 풀어보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보 위협 속에서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이걸 확보하면서 동시에 그 기관이 가진 핵심적인 역량과 전문성을 어떻게 지키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이 둘 사이의 그 이상적인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